요즘 이런 댓글이 자주 달립니다. 계획은 다 세워뒀는데 이틀 만에 이만큼 올라버려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분할 매수하려고 현금까지 빼놨는데 하락장이 그냥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마음이 실제로 얼마짜린지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QLD는 83.67달러입니다. 6월 고점 101.19달러에서 내려온 자리고 지난 영상에서 12번째 매수 신호가 켜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관세 이슈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아무 고민 없이 매주 같은 금액만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단가는 지금 얼마일까요? 오늘 가격의 절반 근처입니다. 그 사람이 바닥을 맞췄을까요? 바닥이 어디인지 전혀 몰랐고 그냥 바닥을 지나가는 동안 계속 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큰 하락장 5개를 전부 열어보겠습니다. 매수 기간, 최종 평단가, 그리고 오늘 기준 수익률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수 신호가 어디서 켜졌는지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신호대로 실제로 집행했을 때 계좌에 어떤 숫자가 남았는지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오늘 확인하실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왜 같은 금액으로 나눠 사면 평단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아래에 생기는가? 둘째, 지난 10년 5번의 하락장에서 실제로 어떤 평단가가 만들어졌는가? 셋째, 그 결과를 망치는 습관은 정확히 무엇인가?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깁니다. 건너뛰면서 보시면 이해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나눠 사는 원리를 잡고 가야 뒤에 나오는 평단가가 왜 그 가격인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나오는 5개 구간은 전부 결과가 큰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다만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만든 게 오늘 다룰 습관입니다. 특히 3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분할 매수가 좋다는 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면서도 매번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때 멈추면 얼마를 놓치는지를 숫자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 하락이 왔을 때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최신 영상들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주가가 200달러일 때 1000달러어치를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100달러로 떨어졌을 때 다시 1000달러어치를 삽니다. 총 2000달러를 넣었습니다. 평단가는 얼마일까요? 마음속으로 150달러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200달러와 100달러의 가운데니까요. 실제로는 133달러입니다. 왜 그럴까요? 200달러일 때는 1000달러로 5주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100달러일 때는 같은 1000달러로 10주를 삽니다. 그래서 총 2000달러로 15주를 갖게 됩니다. 2000을 15로 나누면 133.33달러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금액이 아니라 수량을 똑같이 맞춰서 샀다면 어떨까요? 200달러에 5주, 100달러에 5주, 총 1500달러로 10주니까 평단가는 정확히 150달러입니다. 같은 두 가격에서 샀는데 평단가가 17달러 차이 납니다. 비율로는 11% 이상 낮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금액을 고정하면 가격이 싸질수록 내가 사는 수량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싸게 파는 구간에서 나도 모르게 더 많이 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립식 매수, 흔히 말하는 DCA의 특이점입니다. 감이나 배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끔 유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가격들을 지나간다면 금액을 고정한 쪽의 평단가는 수량을 고정한 쪽보다 항상 낮게 나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산수가 실제 하락장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진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예시를 실제 QLD 가격에 그대로 얹어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관세 이슈로 QLD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때 8주 동안 매주 한 번씩 10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 평단가가 43.17달러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차별로 뜯어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주가가 47달러 근처였던 주에는 100달러로 약 2.1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33달러까지 밀렸던 주에는 같은 100달러로 약 3주를 샀습니다. 같은 돈인데 수량이 40% 넘게 차이 납니다. 즉 가장 무서웠던 날, 가장 팔고 싶었던 날에 내가 가장 많은 수량을 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그 기간 가격들의 단순한 가운데가 아니라 훨씬 아래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는 도중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평단가가 확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같은 2025년 4월 구간에서 8주를 채운 뒤에도 멈추지 않고 16주까지 계속 산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단가가 47.07달러입니다. 43.17달러에서 3.9달러 올라갔습니다. 기간을 2배로 늘려서 그것도 이미 반등이 시작된 비싼 구간에서 8주를 더 샀는데 평단가는 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유는 앞과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같은 100달러로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듭니다.
담기는 수량이 적으니까 평단가를 밀어 올리는 힘도 약합니다. 내리는 힘은 세고 올리는 힘은 약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올라버려서 평단가가 확 높아질 것 같다는 걱정. 실제 숫자로 보면 이 정도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리는 손해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게 단순한데 실제로는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바닥에서 최대한 많이 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자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이런 순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빠지는 동안에는 더 빠질 것 같아서 조금밖에 못 삽니다. 그러다 여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한 번에 넣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빠지면 못 견디고 손절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반등하면 바닥을 놓쳤다는 생각에 또 못 삽니다. 그러다 한참 올라버리면 그제야 더 갈 것 같아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결국 가장 쌀 때 가장 적게 사고 가장 비쌀 때 가장 많이 사게 됩니다. 정확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과정을 다 겪어봤습니다. 이게 3가지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시작 자체를 못합니다. 영상 보고 살려고 들어갔더니 벌써 올라 있어서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락을 또 기다립니다. 두 번째, 시작은 했는데 1주차나 2주차에서 멈춥니다.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면 3주차부터 손이 안 나갑니다. 지금 사면 비싸게 사는 것 같거든요. 한 번 건너뛰면 두 번째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게 2번만 넘기면 계획은 이미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조급해서 3주차, 4주차쯤에 남은 금액을 전부 넣어버립니다. 이미 8%나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다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3가지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원인은 완전히 같습니다. 전부 가격을 보고 계획을 바꾼 겁니다. 시작 전에 정한 규칙이 아니라 그날의 가격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힌 상태에서 다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반대로 며칠 올랐을 때 사는 것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다잡으시라는 말 대신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멈췄을 때와 안 멈췄을 때 계좌에 무엇이 남았는지를요. 지표 자체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오늘은 결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주봉 RSI가 50일인데 조건에 안 들어온 것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79달러 아래로 내려왔던 구간에서 주봉 RSI가 이미 46대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주봉 마감까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때 이미 조건이 들어왔고 가격도 충분히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마감을 기다리지 않고 시작해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잡느냐? 정석은 노란색이 켜진 날부터 완전히 꺼질 때까지 계속 사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신호가 일찍 꺼지더라도 최소 8주는 채우는 겁니다. 이건 초보자 기준으로 정한 최소선입니다. 노란색에서 끝난 조정들의 하락 기간이 대체로 2달에서 넉 달 사이였기 때문에 8주면 짧은 조정 하나를 통째로 덮습니다. 언제 멈출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정합니다. 그래서 8주 안에 끝나는 구간도 있고 16주를 넘어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오늘 5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실 숫자는 전부 같은 조건입니다. 신호가 켜진 첫 주부터 매주 같은 요일에 100달러씩 강도에 따라 금액을 더 씻지 않고 전부 똑같이 넣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계산은 주 1회로 했지만 매일 나눠 사셔도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사느냐도 마찬가지고요. QLD는 2배 레버리지라 하루 변동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8주에 걸쳐 나눠 사면 그 하루하루의 차이가 서로 상쇄됩니다. 어느 주는 비싸게 사고 어느 주는 싸게 사는데 8번을 넘기고 나면 평단가에는 거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만 지키면 그 안에서 언제 사느냐는 평단가를 거의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에 분할 매수를 하는 쪽이 심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럼 이 규칙만 지켰을 때 실제로 어떤 가격이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월 전쟁 이슈로 나왔던 하락입니다. 불과 5달 전이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성격이 다르다. 지정학 리스크는 예측이 안 된다는 말들이었죠. 이 구간은 신호가 아주 빨리 꺼졌습니다. 6주 만에 종료입니다.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만 산 경우 평단가는 63.87달러입니다. 오늘 83.67달러 기준으로 31.0%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신호는 6주 만에 꺼졌지만 최소 8주 규칙을 지킨 사람은 2주를 더 샀습니다. 이미 반등이 시작돼서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말이죠. 그 결과 평단가가 67.22달러가 됐습니다. 63.87달러에서 3.35달러 올라갔습니다. 비율로는 약 5%입니다. 손해를 본 걸까요? 지금 수익률이 24.5%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등이 시작된 뒤에 2주를 더 샀는데 평단가는
5% 올라가는데 그쳤고 결과는 여전히 플러스 24.5%입니다. 반등해서 안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피하려는 상황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이 만드는 손해는 이 정도입니다. 반대로 그때 아예 안 샀다면 어쩌면 고점 근처인 100달러에 하락한 지금에도 83.67달러에 사야 합니다. 매우 큰 차이입니다. 반등이 아까워서 2주차부터 손을 뗐던 분과 그냥 규칙을 지킨 분의 차이가 여기서 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보여드릴 5개 구간 중에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바로 이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이라 회복 기간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가 바닥선입니다. 오늘 나올 숫자들 중에 제일 안 좋은 결과가 플러스 24.5%라는 뜻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나머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확히 1년 전 관세 이슈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구간입니다. QLD가 4월 초에 무너지면서 33달러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당시 분위기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10% 가까이 움직이는 날이 이어졌고 관세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레버리지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규칙만 지킨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8주만 채우고 멈춘 경우입니다. 평단가 43.17달러, 오늘 기준 수익률은 93.8%입니다. 그럼 정석대로 신호가 꺼질 때까지 산 경우는 어떨까요? 이 구간은 10주차에 노란색이 종료됐습니다. 평단가 44달러, 수익률 90.2%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2주를 더 샀는데 평단가는 0.83달러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기간을 늘린다고 평단가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경우 모두 90%가 넘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그때 반등을 보고 안 샀던 사람은 지금 어떤 가격에 사야 할까요? 83.67달러입니다. 43달러와 83달러입니다. 같은 종목이고 사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에 8주만 지켰으면 43달러였고 그때 며칠 오르는 걸 보고 창을 닫았다면 오늘 83달러에 사야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는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8주 동안 계획을 안 바꿨느냐 바꿨느냐 딱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수를 미룬 이유는 지금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이틀 반등했으니 바닥은 지났고 너무 올라버려서 지금 못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하실 만한 경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구간에서 신호는 10주차에 꺼졌습니다. 규칙대로면 거기서 끝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했던 16주를 그대로 밀고 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신호가 꺼지고 나서 41일을 더 이미 비싸진 가격에 6주를 더 산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비효율적인 매수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평단가 47.07달러, 수익률 77.8%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이 방식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바닥도 못 맞췄고 신호가 꺼진 뒤에도 계속 샀고 회복 구간에서 비싸게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77.8%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전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매수의 진짜 가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최악으로 운영해도 결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몰아서 사는 방식은 잘못 판단했을 때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답해주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할 매수하다가 시장이 올라버리면 손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여기 그 상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10주차에 신호가 꺼졌다는 건 이미 반등이 확인됐다는 뜻이고 그 뒤로 6주를 더 산 겁니다. 오르는 걸 뻔히 보면서 계속 산 거예요. 그 대가가 평단가 3.07달러였고 결과는 77.8%입니다. 8주 규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그 규칙이 실제로 가져가는 비용이 이 정도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입니다. 한 달 만에 지수가 무너졌고 2배 레버리지인 QLD는 반토막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몇 년짜리 위기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7주 만에 종료입니다. 그때까지만 산 경우 평단가가 11.66달러입니다. 8주를 채운 경우는 11.87달러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가 0.21달러입니다. 수익률로는 각각 617.5%와 604.9%입니다. 숫자가 크죠? 그런데 이 숫자를 그때 샀으면 대박이었다는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온 수치일 뿐입니다. 오늘 보실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말하던 그 한 달 동안 매주 같은 금액만 넣은 사람이 만든 가격이 11달러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신이 나올지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던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계획을 안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오늘 주제와 특히 잘 맞습니다. 코로나는 역사상 손꼽히게 빠른 V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빨리 나와서 분할 매수가 손해였을 대표적인 케이스여야 합니다. 그런데 8주를 채우느라 반등 구간에서 한 주를 더 샀을 때 평단가에 미친 영향은 0.21달러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8%입니다. 가장 빠른 반등에서도 계획을 지킨 비용이 2%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이 구간은 조금 특별합니다. 매수 신호가 켜져 있던 기간이 1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8주에 2차 8주를 더한 16주가 112일입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간은 8주에서 멈췄다면 하락의 절반만 담고 끝났을 구간이고 16주까지 밀고 갔다면 하락 구간 전체를 거의 정확히 커버하게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16주를 다 채웠을 때 평단가가 9.44달러입니다. 7년 반이 지난 지금 수익률은 786%입니다.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 2차 8주가 왜 설계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8주로 끝나는 하락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하락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하는 시점에 그걸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2026년 3월은 6주 만에 끝났고 2020년 코로나는 7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16주를 다 채워야 했습니다. 같은 지표, 같은 규칙인데 필요한 기간이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시작하는 날에는 이게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나도 손해가 크지 않고 길어져도 자리가 남아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건 하락을 예측하는 설계가 아니라 예측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고 실제로 그 뒤로도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평단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지난 10년 중 가장 크고 가장 길었던 하락장입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금리가 10일의 연속 인상되면서 5.25에서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에 네 구간과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하락폭도 컸고 무엇보다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는 412일 동안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1년하고도 한 달이 넘습니다. 신호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샀다면 매수 횟수가 60번 남짓됩니다. 총 6,100달러가 들어갔고 보유 수량은 약 261주, 평단가는 23.34달러입니다. 오늘 83.67달러 기준으로 258.5%입니다. 이 숫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수량입니다. 같은 100달러로 2025년 4월에는 약 2.3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같은 100달러로 약 4.3주를 샀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하락이 깊고 길수록 같은 금액이 더 많은 수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한번 제대로 통과하고 나면 이후에는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미 수량과 평단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실제로 2022년을 이 방식으로 통과한 사람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상승을 261주로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구간이 실제로는 가장 많은 수량을 만들어주는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간을 끝까지 통과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1년이 넘습니다. 사는 내내 계좌는 마이너스였고 살 때마다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규칙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2022년에는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10년 5번의 하락장 중에서 16주 안에 끝나지 않은 유일한 구간이란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획대로 16주만 채우고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평단가 31.84달러, 오늘 기준 162.8%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좋은 결과입니다. 다만 끝까지 갔을 때의 23.34달러와 비교하면 평단가가 8.5달러 높습니다. 결과의 차이도 258%와 162%로 벌어집니다. 16주에서 멈춘 게 나쁜 선택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킨 것만으로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8.5달러의 간격을 메우라고 남겨두는 게 마지막 20%와 배당금입니다. 앞에 80%는 넉 달짜리 하락에 대한 대비입니다. 남은 20%와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1년 넘게 이어지는 하락에 대한 대비고요. 예를 들어 QQQI를 1억 정도 들고 계시면 세금을 빼고 매달 100만 원 안팎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도 이 돈은 계속 나옵니다. 하락이 길어질수록 매수할 돈이 자동으로 계속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락장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서입니다. 가격은 계속 좋아지는데 계좌에 현금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버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구조는 그 상황을 안 만들려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하락장은 10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자주 오지 않으니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시작한 이 하락이
그런 하락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매수 신호를 기준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지표가 좋아서 나온 결과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표를 완전히 무시한 경우도 준비했습니다. 2021년 말 고점부터 신호를 보지 않고 그냥 매주 $100씩 사기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점이 하필 역대급 고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1년 가까이 계속 빠집니다. 타이밍만 놓고 보면 최악입니다. 고점부터 저점까지 46주, 약 11개월 동안 $4,600를 넣었습니다. 보유 수량은 약 162주, 평단가는 28.28달러입니다. 오늘 기준 195.9%입니다. 지표를 보고 산 경우에 23.34달러보다는 4.94달러 높습니다. 지표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하락장에서 신호를 기준으로 삼으면 더 좋은 가격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하실 건 다른 겁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시작해도 멈추지만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잘못된 타이밍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건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고점에서 시작한 사람도 멈추지 않았더니 195%가 됐고 훨씬 좋은 자리에서 시작했어도 2주 만에 멈춘 사람에게는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망설이는 이유가 진입 시점이 완벽하지 않아서라면 그건 사실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시작한 뒤에 끝까지 갈 계획이 있느냐입니다. 5개를 한 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2026년 3월은 63.87에서 67.22달러 사이에 24.5에서 31.0%, 2025년 4월은 43.17에서 47.07달러 사이에 77.8에서 93.8%, 2020년 코로나는 11달러대에 600%대, 2018년 미중은 9.44달러에 786%, 2022년은 23.34달러에 258.5%입니다. 수익률 숫자만 보면 과거로 갈수록 커집니다. 당연합니다. 시간이 더 흘렀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하실 건 수익률 크기가 아닙니다. 5구간 전부가 큰 폭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의 공포 한가운데에서 이만한 평단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구간에서 8주만 채운 경우와 신호가 꺼질 때까지 이어간 경우에 평단가 차이가 대부분 1달러 안쪽이었습니다. 코로나는 0.21달러, 관세는 0.83달러였습니다. 반등 구간에서 몇 번 더 사는 게 결과를 망치지 않는다는 걸 5번의 사례가 전부 같은 방향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은 가장 강한 신호인 보라색만 남겨놓은 차트입니다. 보시면 4개뿐입니다. 며칠짜리란 뜻입니다. 그 며칠을 정확히 잡아서 한 번에 사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에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서 차트로 보면 쉬워 보이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매일 더 빠지는 계좌를 보면서 결정해야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 구간에서 비중을 더 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평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방식을 여기서 그대로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은 제가 만든 거라서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든 기준은 다릅니다. 조금만 손실권에 들어가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거가 내 안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거나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정말 바닥이었다고 해도 본인 기준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면 며칠만 흔들려도 손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5개 구간의 결과는 전부 그 안정적인 형태, 그러니까 매수 신호에 따라 매주 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넣은 결과입니다. 강한 신호에서 비중을 더 싣는 방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늘 숫자들은 최고 성적이 아니라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을 몇 번 경험해 보셔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8주가 익숙해지면 4주나 6주로 줄일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12주, 16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 없이 느낌만으로 정하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선택지가 손절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첫 분할 매수에서 최소 한 번은 수익으로 끝나는 경험을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경험이 큰 손실이면 아무리 좋은 기준을 만들어놔도 다음 하락에서는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금이 1억을 훨씬 넘거나 전체 자산에서 현금 비중이 대부분이거나 분할 매수가 처음이시라면 1차 비중을 40%가 아니라 30%나 25%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과 3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버티는 마음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을 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보신 숫자들은 그렇게 조정하셔도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비중이 아니라 정한 걸 지켰느냐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같은 금액으로 나눠 사면 평단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아래에 생깁니다.
200달러와 100달러에서 같은 금액을 사면 150달러가 아니라 133달러입니다. 둘째, 지난 10년 5번의 하락장에서 매주 같은 금액만 넣었을 때 결과는 전부 플러스였고 가장 낮은 구간이 24.5%였습니다. 셋째, 신호가 꺼진 뒤에도 41일을 더 사는 최악의 운영을 해도 77.8%가 나왔습니다. 넷째, 고점에서 시작해 1년 내내 물린 경우조차 멈추지 않았더니 19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쳐야 할 습관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가격을 보고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등했다고 안 사는 것, 무섭다고 멈추는 것, 조급하다고 남은 돈을 한 번에 넣는 것, 전부 같은 습관의 다른 얼굴입니다. 이번 하락이 더 이어질지 여기서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5개 구간을 다 보신 지금은 어느 쪽이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바닥을 맞히는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정한 기간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하시면 그때부터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이 생깁니다. 매수 기준과 다양한 ETF 전략을 계속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